아까 시트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바꿔요? VIP 병동이라더니 이 정도밖에 안 되네. 혹시 이런 말 평생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말대꾸 하지 말고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말.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또 참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참는 게 당연하다고 믿어온 한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더 금빛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시 응급실 복도에 노란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번지죠. 이곳에선 밤과 낮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저 환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또 들어올 뿐이에요. 박서연, 나이 29살, 병원 5년 차.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오늘도 그녀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요? 60대로 보인 남성 보호자가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중증 환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벌써 1시간 넘었는데 보호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주변 환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평평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 이미 수백 번 반복한 말이었으니까요.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 간호사가 작게 속삭입니다. 서연아, 괜히 말 섞이지 마. 저쪽이 더 시끄러워져.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참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왜 항상 나만 참아야 하지?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수도 없었죠. 참는 것이라고만 배웠으니까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늘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그녀였습니다. 새벽 5시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가운을 벗고 직원 탈의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입꼬리엔 미소 대신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죠. 오늘도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퇴근길. 그런데 서연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본관 8층 병동으로 향했어요. 여기는 응급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차분했죠. 복도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공기청정기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804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남성. 평범한 회색 가디건에 낡은 안경을 쓴 모습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서연은 환자의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담당 간호사한테 잘 인수인계했으니 편히 쉬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칫했어요. 뭔가 말을 더 걸까 싶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였죠. 그는 조용했고 예의 바르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재희. 그가 이 병원에 온 지는 사흘째였습니다. 남편이 입원했고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호자들이 어떤 태도로 간호사를 대하는지, 누가 목소리를 높이고 누가 고개를 숙이는지, 그는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저 복도 끝에서 한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식사 시간도 지났잖아요. 간호사는 작게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박재희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를 기록하듯 차분했습니다. 서연은 병동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어요. 욕을 들었던 순간, 고개를 숙였던 순간, 참았던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연은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마주쳤던 그 조용한 어르신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걸, 그가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라는 걸. 박재희는 여전히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 참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무시할 때는 조용한 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죠. 그래야 더 아프니까요. 그래야 더 오래 기억되니까요. 박서연은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VIP 병동 복도 한가운데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요. 오전 10시 VIP 병동은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806호실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거든요. 복도 끝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VIP 병실이에요? 생각보다 좁은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고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린 채였죠. 최유진.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연신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입원하셨는데. 병실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진짜 실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로요. 서연은 간호사 데스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분이 새로 오신 보호자구나. 마음속으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최유진이 데스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간호사.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어머니 방온도 좀 조절해 주세요.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유진이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침대 시트도 바꿔주고.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트는 오늘 아침에 새로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봤는데 오래됐다니까요? 서연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만 하지 말고 바로 바꿔요. VIP 병동이잖아요.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복도 끝까지 들리는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죠. 아니 진짜 여기 간호사들 불친절해. 말투부터 별로야. 서연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오후 서연은 806호실로 환자 차트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방 안에는 최유진과 다른 보호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차트 전달 드리러 왔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유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두고 가요. 서연은 차트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최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아까 시트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 회진 후에 교체 예정입니다. 오후요? 지금 몇 시인데? 최유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보호자들이 힐끔 쳐다봤어요. 간호사면 간호나 잘하세요.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말고.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반말.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최유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VIP 병동이라더니.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서연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문제 일으키는 직원이 되면 안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행정팀 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김도현 부장.
50대 중반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성이었죠. 서연 씨 앉아요.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806호실 보호자분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간호사가 불친절하고 요청 사항을 제때 처리하지 않는다고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도현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서연 씨, 병원이 어떤 곳인지 알죠? VIP 병동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환자분들 대부분이 높은 신 있는 분들이니까.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도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번 거는 조용히 넘어가도록 합시다. 서연 씨도 괜히 기록 남으면 안 좋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 잘못이 뭐지? 또다시 최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내가 주문한 식사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은 늘 공개적이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최유진의 목소리, 김도현 부장의 말, 조용히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그 질문이 또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박재희는 병실 창가에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어 흔들렸어요. 그는 수첩을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무너질까요? 한 번의 큰 충격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상처가 매일 반복될 때, 그게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무너지죠. 박서연은 지금 가슴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최유진의 요구는 점점 더 잦아졌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간호사. 여기 물 좀 갖다 줘요. 간호사 커튼 좀 쳐주세요. 아, 이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해. 서연은 매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반말, 명령조,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의 모욕.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최유진이 복도에서 다른 보호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간호사들은 진짜 별로예요. 응급실이랑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 정도로요. 그날 저녁, VIP 병동 운영 회의가 열렸습니다. 간호부장, 행정팀 부장, 그리고 간호사들이 모였어요. 서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도현 부장이 입을 열었어요. 최근 VIP 병동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806호실 쪽에서요. 간호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간호사의 불친절, 업무 지연, 태도 문제 등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김도현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최근 806호실 담당이죠? 보호자분이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는 게 뭔가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김도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직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집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제목은 사직서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흘렀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참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나? 눈물은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VIP 병동은 아직 조용했어요. 복도를 걷다가 804호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박재희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그때 박재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신가요? 요즘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간호사 데스크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유진이 다가왔어요. 간호사, 우리 어머니 검사 결과 언제 나와요? 오후 3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3시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서연은 참았습니다. 검사실 일정상 그렇게. 안내받았습니다. 일정? 여기가 VIP 병동 아니에요? 최유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우리 남편이 이 병원 이사회 멤버인 거 알아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최유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대로 일 못하면 다른 사람 시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직원 탈의실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사직서 출력본을 꺼냈어요.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박재희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사직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아, 어떻게 오셨어요? 박재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그는 손에 든 명찰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명찰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박재희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박재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처음으로 그녀의 편을 들어준 것 같았으니까요. 박재희는 복도를 걸으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어요. 어른은 언제 나서야 하는가? 지금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죠. 정의는 항상 크게 외쳐야 하는 걸까요? 목소리를 높여야만 들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힘있는 말은 조용합니다. 단 한마디로 세상을 바꾸죠. 오늘 박재희는 그 한마디를 할 겁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병원 공지가 떴습니다. VIP 병동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석 대상은 VIP 환자 보호자, 병원 간부, 그리고 담당 간호사들이었어요. 서연은 공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몰랐죠. 이 간담회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간담회 당일 오후 2시.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VIP 환자 보호자들이 앞쪽에 앉았고 병원 간부들이 단상에 자리했어요. 간호사들은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실 한쪽 구석. 박재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VIP 병동 운영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최유진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806호실 보호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호사들의 어떤 점이 아쉬우신가요? 최유진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보호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재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어느 병실 보호자이신가요? 804호실입니다. 박재희는 잠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유진은 팔짱을 낀 채 박재희를 쳐다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병원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네요. 박재희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박재희입니다. 이 병원 의료재단 설립 멤버 중 한 명이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30년 전 이 병원을 만들 때 환자를 존중하는 병원을 만들자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박재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힘이 담겨 있었어요. 환자만 존중하고 간호사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병원이 됐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갑이고 일하는 사람은 을이 된 병원이 됐어요. 이게 제가 만들고 싶었던 병원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박재희를 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804호실에서 지켜봤습니다. 한 간호사가 매일 욕을 듣고 반말을 듣고 모욕을 당하는 걸요. 그런데 그 간호사는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어요. 왜 참아야 했을까요?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자기 기록에 흠이 생길까봐.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박재희는 병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병원은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간호사를 존중하지 않는 보호자는 경고해야 하고 그걸 방치하는 간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복도에서 박재희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회의실 문을 나섰어요. 선생님, 박재희는 그녀를 봤어요.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박재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른은 때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 나서야 하는지. 오늘이 그때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병원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VIP 병동 운영 개선안을 내놨어요. 간호사 보호 정책, 보호자 행동 강령.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박재희는 병실 창가에 앉아 수첩을 펼쳤어요.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어른의 한마디는 조용하지만 세상을 바꾼다. 변화는 언제 시작될까요? 큰 사건이 터진 다음 날부터일까요? 아닙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서연은 가방에 가지고 다닌 사직서를 휴지통에 찢어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VIP 병동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보호자들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김도현 부장은 복도를 지날 때 간호사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서연은 804호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퇴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서연은 차트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잘 치료받았습니다. 박재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신가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박재희는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말을 꺼냈어요. 저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박재희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죠. 대신 참아주는 게 아니라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서연은 그 말을 곱씹었어요. 대신 말해주는 것. 저는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박재희가 말을 이었어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죠.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는 걸. 진짜 어른은 말해야 할 때 말합니다. 누군가 함부로 무시받을 때, 그때 입 다무는 건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서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참지 않아도 됩니다. 박재희는 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도 귀한 존재예요. 선생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요? 말하는 거요? 박재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간호사님,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그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참는 게 습관이 된 걸.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당당히 말할 겁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웃을 수 있었어요. 나는 귀한 존재이다. 서연은 오늘도 일합니다. 이전처럼 다 참으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요. 참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고 사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말하면 손해라고 조용히 넘기라고요. 하지만 세상엔 참아주면 더 만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지 않아도 될 때는 이제 말해도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니까요.